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6%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 상품. 어떻게 6%의 수익을 보증하느냐.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되게 재밌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이게 네. 제일 좋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순위 매길 필요 없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 이번에는 개인연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흔히들 퇴직금 받을 때는 IRP로들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냐면 그냥 받으면 써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옛날에는 퇴직금 받으면 그냥 일시금 줬어요. 네. 우리 아버님도 퇴직금 일시금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통장에 한 몇천만 원 매덕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기 뭘 자식이 뭘 해줘야 되겠다. 다 난리잖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결국은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돈도 없는 거고 내 노후는 길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인데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뭘 만들었냐면 IRP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그걸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 아들 퇴직 소득 세금을 30%에서 40%까지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 줄여줄 테니 제발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IRP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퇴직하게 되면 IRP에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IRP라는 통장에 넣어주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전부 IRP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통장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알려주면 거기다 퇴직금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약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 깰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고민하실 게 뭐냐면 뭐 이건 뭐 못 깬다 막 하시는데 네. 거기서 내가 인출을 일시불로 하든 연금으로 받던 그건 사실 아무 상관없고 네. 차이는 뭐만 있냐면 일시불로 가져나갈 때는 세금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나눠받겠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통장을 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못 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IRP에 담아놓고 네. 정말 노후를 위한 돈이니 노후를 위해서 쌓아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종류가 근데 되게 많아요. 연금 저축, 네. IRP, 또 연금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네. 물론 연금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거고 네. IRP는 대부분 증권사, 네. 연금 저축은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죠. 일단 그게 이제 크게 연금에 대한 개인연금에 대한 개념이 세제 적격 연금과 네.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아닙니다. 어떤 차일까요? 세제 적격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고 낼 때 네. 그리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지금 돌려주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구조가 이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계좌. 예. 연금 계좌에 IRP와 연금 저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세제 비적격 비과세 연금 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네. 연금 탈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비과세 연금 보험. 아하. 이게 크게 이제 큰 틀로 적격과 비적격을 나뉘는 거죠. 근데 이 적격 연금 계좌는 IRP나 연금 저축에 있는데 이거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을 보면 IRP하고 연금 저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뭐 연금 신탁 이런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그다음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서는 연금 저축 보험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걸 가입하시고 나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연금 저축은 연간 900만 원,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거고 그게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2014년 전까지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소득공제는 그 사람이 번 소득에서 빼서 네. 그만큼의 나중에 세율을 적용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혜택이 좀 적은데 세액공제는 그만큼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안 받을게 공평한 돌려줄게 하는 예. 거니까 더 큰 거죠.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보시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소득인 사람과 예. 1억인 소득인 소득에 사람과 따라서 똑같이 500만 원 빼줘도 네. 1억 1,0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빠져봐야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세율이 낮으니까 500만 원 6%인 3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건데 1억인 사람은 세율이 30%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500만 원만 빼줘도 500의 30%인 15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똑같이 500만 원 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30만 원 돌려주고 고소득자에게는 150만 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소득공제제도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말정산제도 보면 소득공제제도가 많은데 네. 이 소득공제제도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특히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보면 안 좋잖아요. 네. 서민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죠. 세액공제는 뭐냐면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500만 원 냈으면 예를 들면 10% 돌려주겠다. 그럼 5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1000만 원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1억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10억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었던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고요. 네. 반면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불리해졌죠. 아하. 이거 항상 헷갈렸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이래서. 물론 또 까먹겠지만. 저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제가 연금만 하면 되는데 세금공까지 다 해야 되니.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연금과 세금 전반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연금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연금 하나만 설명하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퇴직연금도 궁금해하시고 네. 국민연금도 궁금해하시고 주택연금도 궁금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금을 이어지죠. 예,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도 공부해야지, 뭐 이자 소득세도 공부해야지.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요즘은 건강보험료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또 내야 돼. 엄청 복잡한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또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서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지금 처음 개척하고 있다 보니 예. 좀 힘들긴 하나 그래서 시장은 사실상 거의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연금 박사. 네, 연금 박사.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박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 전문가들이 연금에 관심 없고 네. 보험회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뭐 건강보험, 종신보험 파느라고 정신없고 그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종목 추천하느라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금 시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네. 연금 전문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지원하라. 제가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도만 잘 알고 해도 거기는 네. 블루오션이다. 그럼요. 야,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하나 콕 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너무 많아서 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판매처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이게 네. 제일 좋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순위 매길 필요 없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물론 이제 내가 아까 왜 세제 적격과 비적격 말씀드렸듯이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네. IRP를 통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받고 네. 그걸 운영해서 연금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연금저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IRP가 생기면서 IRP가 연금저축의 영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이고 IRP는 900인데 네. IRP 하나로도 900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제도 바뀐 그렇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네. 간단하게 예. 연금저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IRP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네. 그냥 처음부터 하시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하지 말고 그냥 IRP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니까. 더 크고 운영 방식의 차이가 IRP가 안전자산 30%라는 약간 룰이 있지만 그나마 더 TDF로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젠. 그래서 그냥 IRP 하나 하셔라. 그게 세제 적격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정리 끝.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는 이제 IRP도 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세액공제 지금 뭐 환급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퇴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6%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6% 연금보험이요? 네. 어떤?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6%를 최저 보증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수익을. 이율로 수익률로. 예, 단리로. 단리로. 예. 오 그래요? 대박입니다 이 상품.
이게 모든 보험사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보험사에 있지는 않고요. 한두 군데 보험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이 연금 받고 세금 없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찍힌 금액을 네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품 딱 얘기해드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예. 어떻게 6%의 수익을 보증하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그냥 6%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겠죠.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 원래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이었으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시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네. 혹은 중간에 인출하거나 예. 해지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연금으로 받거나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6%를 보증을 해요. 네. 그런데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더 커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유지를 하니까. 네,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상품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 이 회사에서 어떻게 6%의 수익을 내냐? 네네네. 지금 주식도 연평균 수익률 내려는 쉬운 것도 아닌데 그쵸. 어떻게 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상품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 이 상품은요, 해지하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해지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그 페널티로 이걸 연금 받는 사람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이 말을 쳤죠. 이거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우와, 이게 사실은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한 3년 5년 해보고 네. 나 돈 필요해. 네. 어디지? 맞아. 네. 이거 연금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뭐 중도 인출도 하고 해지해서 많이 쓰셨거든요. 기존 연금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순간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일반적으로 연금 뒤에 보험이 붙는 건 사업비도 많이 떼가고 네.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네. 이런 조금 관념이 있지 않나요? 기존의 연금들은 그랬어요. 네. 기존의 연금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 돈에서 사업비를 뭐 5%, 10%, 20%까지 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연금을 재월 마련하니까 사업비를 뭐 5%, 10%씩 띄워버렸으니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그쵸.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가 안 되고 손실을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없이 네. 자꾸 그 먼저 해지하는 사람들 걸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뭘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누구한테 부과하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덤탱이 씌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6%를 불이하는 것이 아니라 낸 돈에다 바로 6%를 불이해주는 은행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연금액이 책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하냐라고 봤더니 만약에 내가 해지한다 그러면 남들 사업비까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해지하면.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구조가 더 좋은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뒤통수 때리는 그 구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멱살 잡고 노후까지 캐리해주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전문용어로 톤틴형 연금입니다. 톤틴. 예, 톤틴. 톤틴. 예, 이게 외국 사람인데 톤틴이 개발한 연금 구조인데 이게 구조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이라는 것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게 되면 외부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톤틴 구조는 그렇지 않고 가입자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잔인하지만 네. 엄연한 되게 현실적인. 그렇죠. 가입자 중에서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왕창 가져가는 거고 못 지킨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고 사실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큰 틀에서는 전부 톤틴 구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네.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면 나는 추가적인 매매차에 5억을 벌었지만 네. 결국 그 10억짜리 집을 사는 애는 그죠? 그 돈을 나한테 지금 주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톤틴형. 이게 최저 보증 연금 보험이. 네, 현재 최저보증 연금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상품명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이게 단리로 6%. 네. 복리면 더 좋았을 텐데. 복리면 더 좋았을 텐데 달리 6%도 복리로 따지면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 4, 5% 이상은 나오니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저 처음 알았습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다만 이제 제가 진짜 이 방송 맨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연금으로 받지 않을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아하. 죽 써서 남 주는 거니까. 근데 항상 마음은 그렇죠.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갈 수 있어.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페널티 문 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데 네네. 이제 죽 서서 남 줄 수 있는 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상품의 재밌는 구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내가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요. 예.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한 번은 낼 수도 있고요. 네. 100만 원씩 100번을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한 번에 내는 거하고 100만 원씩 10년에 나눠가지고 쭉 내는 거하고 네. 어떤 게 연금액이 높을까요? 이자가 쌓여가는 속도로 따지면 1억을 한 번에 내는 게 더 낫죠. 그럼요. 예. 1억을 한 번에 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예.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상식이죠. 예. 근데 상품의 구조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적립식으로 적립식이 연금액이 더 많아요. 어떤 뭐 기간이 길어지면요. 아니요. 똑같은 기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오. 한 번에 1억을 내서 10년을 가는 거하고 네. 100만 원씩 차근차근 천천히 늦게 내가지고 1억을 채우는 거하고 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1억을 먼저 낸 것이 훨씬 더 연금이 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후자인 100만 원씩 10년을 내는 것이 연금액이 더 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 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게 보입니다. 네네네. 이 상품의 연금액은 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 이 연금의 구조는 수익에서 오는 것보다는 예. 해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지. 네. 그러면 해지를 많이 해야 상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 1억을 낸 사람 해지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은 완납을 한 겁니다. 예. 돈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네. 해지를 하지 않아요. 아. 대신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은 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좀 어려워지면 깨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시불로 낸 사람들의 해지율은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근데 매달 내시는 분들의 해지율은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많이 하는 후자의 연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아. 우와, 이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톤틴형 네. 잔인한 방식인데 오히려 적립식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적립식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적립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페어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들어오지 말면 되고 어설프게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겠지만. 네. 자,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되게 좋잖아요.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연금 받으신 분들의 특징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지가 안 되잖아요. 네, 네.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30년간 끌고 온 게 노후에 도움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보험 기능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능들이 중도 인출 기능. 그거를 일부러 금융회사들이 해놓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어차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이자 주고 보험금 주기 싫으니까 중간에 계속 빼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 인출해가지고 내가 쌓이는 금액을 빼나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 중도 인출한 금액들은 전부 사업비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가 먹을 건 다 먹었어요. 내가 100만 원 내고 나서 사업비 20% 떼고 30만 원 넣어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원 중도 인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먹을 건 다 먹었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 가지고 고객들은 빼가요. 예. 중도 인출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빼가고 시작하면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져. 네. 그럼 결국은 깨게 돼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한테는 제가 우리 네. 예를 들면 편집장님한테 이 상품 가입하시면 나중에 아프면 드리고 뭐 사망해도 드리고 네네. 필요하시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럼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쓰면 안 되는 기능이죠. 그냥 중도 인출 기능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럼요. 네. 가야겠네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전부 중도 인출 안 됩니다. 뭘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반사기다. 오히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럼요. 내가 지금 제가 이 연금 최저보증 만든 연금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해약 환급금 한 푼도 없는 상품 만들어 달라. 해약 환급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 만들어 달라. 1억을 부었어도 해지하면은 빵원. 그렇죠. 빵원. 그럼 아무도 해지 안 하니까. 그렇죠. 대신에 수익률을 10% 올려달라. 가능해요. 근데 야. 그런 상품이 사실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네. 이거 없어졌어요. 금감원에서 없앴어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지할 때 한 푼도 안 주니까 너무 민원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왜 나는 가입했는데 한 푼도 안 돌려주냐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금감원에서 이런 상품 없애라라고 해가지고 상품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권을 많이 주고 너무 민주적이고 이런 상품은 네. 사실 내 노후 준비에 방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거나 네. 멱살을 잡아서나 울며 겨자 먹기를 시켜서라도 노후 준비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혜택, 지금의 권리, 지금의 선택권 이런 걸 따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 방송 보시면서 뭐 부정적인 댓글만 우르르 달리는구나. 아니요, 근데 왜냐면 이게 네. 철저하게 노후 준비니까. 네, 그렇죠? 네. 노후 준비. 근데 이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IRP 깬 적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네. 이해가 되지만 이 자본주의를 연구해 보니 결국 그런 분들이 다 중간에 토해내거나 손해본 돈들을 가지고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더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내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투자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보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과정을 저는 사실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많이 사랑합니다만 특히 노후 대비에 있어서는 네, 그런 선택권 네, 오히려 그런 거는 포기할수록 나에게 그렇죠. 좋은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 발생의 네네.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뭐 이게 꼭 정치 체제 민주주의 뭐 보수주의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세상이란 게 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네. 보니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율이 심해지면 방종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노후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강제와 시스템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또 하나의 필요한 점이다.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느냐가 네네네. 사실 뭐 정치 얘기 한마디 더 하면 정치도 그래요. 저는 여기 정치 얘기해도 돼요? 뭐 욕은 그냥 저 연금 네. 박사 상담센터 가셔서 하시면 그럼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는 것도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인기 투표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사회의 현 주소에 필요한 대통령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시기면 네.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고요. 네. 우리 사회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보다는 성숙이 필요한 사회가 되게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럴 때는 뭐 보듬어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게 사회의 발전 단계별로 리더의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 시대가 관계없이 네. 그냥 인기 투표로 정치를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시대의 필요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 역량에 맞는 후보자들을 먼저 압축을 한 다음에 그 후보자 중에서 우리가 뭐 인기 투표라든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연금을 하면서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야, 지금 무슨 뭐 나이 든 사람도 없고 고성장 시대인데. 고성장 시대인데 무슨 지금 연금이냐. 그러니까 안 먹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금 20년 했는데 15년 손가락 빨았어요. 너무 일찍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후에도 연금을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예? 왜요?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이제 예.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네. 뭐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사회가 재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단계로 갈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저도 뭐 28만 30만 가까이 잘 되고 있지만 이걸로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면 불과 10년 전에 유튜브 없었거든요. 네. 그럼 10년 후에도 유튜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럼 나는 유튜브에서 잘 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채널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지금 연금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게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상속. 물려주는 겁니다 이제. 네. 원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당장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진짜 이제 내가 8, 90세가 돼서 내가 내일 모레 진짜
상속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제 가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가 상속, 증여, 신탁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상속, 증여, 신탁을 하는 것은 바보예요. 지금은요? 예, 지금 손가락 빠는 거지.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혜택도 별로 없고. 혜택도 별로 없고 제도들도 아직 정비 안 됐고 뭐 하려고 했더니 비용만 비싸고 큰 이익은 못 받는 거고 항상 모든 시장이라는 것이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 시대가 되면서 상속에 대한 제도도 많이들도 개선될 것이고 국가도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들도 많이 해줄 거고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상속 산업이 발달할 거고 그러면 그 시대가 분명히 오긴 오는데 오긴 온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얼마 남지는 않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는 네. 연금 박사 말고 상속 박사, 아 그때는. 신탁 박사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래서 약간 슬슬 상속 증여세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운을 띄우고는 있는데 네, 그걸 또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상속세가 우리나라 높잖아요, 50%.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이제 상속되는 과정에서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네. 근데 이걸 완화하자 그러면 또 부자 감세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이제 그걸 잘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줘야죠.